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죠. 미국의 필리 소원소를 하나 인수하는데 1억 불 들었어요. 1,500불이면 1,500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다 쓰겠어요. 미국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 그들이 가장 꺼리는 거 뭐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까지도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바뀌죠. 언젠가는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양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우리 정부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최근 방위비 증액을 내세우는 EU 국가들의 유럽산 무기 구매 우선 계획으로 한국이 이제 발목을 잡히자 특사단을 꾸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거가 될런지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의 압박을 뚫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컸었죠. 폴란드하고 K9 자주포 K2 전차 1차 계약한 이후에 2차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융 지원이 안 됐어요. 금융 지원. 우리가 돈 빌려주는 거. 맞아요. 수출 금융 지원 안 됐는데 이번에 7월 달에 180대 K2 전차 180대 해가지고 9조짜리 했잖아요. 계약을. 맞아요. 했죠. 네. 그때 될 때도 걱정을 했어요. 이 폴란드 정권 바뀌면 어때? 이거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EU에서 반대하면 어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그 우려가 이제 불식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특사단도 보내고 한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 한국을 경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잠수함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긴장되는 거지. 자기 시장을 잠식될까 봐서. 그래서 뭐 긴급하게 유로 방위 기금 해가지고 1,500억 불. 그럼 막 225조 정도 돼요. 네. 거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유럽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은 거기 저리로 빌려주겠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외국의 유럽 의지에서 사오는 거는 10%만 지원해 주겠다. 150억 유로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막 압박을 하는 거지. 사오지 마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해. 네네. 우리가 지금은 뭐 자금률이 20%지만은 2030년도까지 자금률 60%가 올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EU 그 방위기금 이런 걸 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폴란드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서 뭐 9조짜리 성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출 금융 지원을 더 한도액도 느리고 그다음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방산 기금 만들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EU가 방위 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금방 방산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럼 뭐 3년에서 5년 걸리거든. 그렇죠. 이 기간에 우리가 석권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빨리빨리 빌려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EU한테 욕을 안 한다 먹이려면은 우리 생산 기술을 이전을 해야 돼요. 현지 생산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데 뭐가 문제야. 니네 경제도 올라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수품 공급하고 기술자 지원해주고 이런 걸 막 MR로 개념으로 수십 년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EU가 너무 우리를 경계하고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사단을 보내고 한 거는 좋은 건데 특사단도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돼요. 특사단 갔다 오면 레포트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고 그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금융지원은 왜 안 돼? 방위기금은 왜 이 구성이 안 돼? 이런 걸 내부 토의해가지고 키워줘야지. 가서 생색내고 한번 갔다 오면 끝.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불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문제는 다 안다고. EU가 우리를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걸 알고 있고 EU 플러스 미국까지 우리를 견제하려고 해요. 특히 항공기 같은 거 KF-22 이런 거를 수출을 하면은 미국 시장이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경쟁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 갔다 온 그런 개념도 우리가 무기 파는 나라 수시로 이제 대통령이 뭐 특사는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거냐 어디 가서 정부에서 지원할 거냐 그다음에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걸 식별해가지고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 주면은 우리 기술력은 뭐 거의 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 좋아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야말로 방산 그동안 맨 투자만 했는데 이제 벌어들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정에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원래는 이제 25% 미국에서 제시를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췄는데 그만큼 이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대체적인 중론이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죠. 마가 프로젝트 Make American Great Again인데 거기다 S 쉽빌딩을 집어넣으니까 마스가 하는 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걸 집어넣음으로써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을 맞춰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1,500억 불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저는 뭐 그 대단한 돈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필리 수원소를 하나 인수하는데 1억 불 들었어요. 1,400억 정도. 네. 1,500불이면 1,500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다 쓰겠어요. 아.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뭐 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미국의 배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MR로 시설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볼 때는 야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됐지만은 한국이 엄청난 성의를 보였네. 그럼 우리 미국의 이익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호응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어떻게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찾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90%는 미국에 남기고 10%는 미국에 그건 경제 논리상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네. 어린애들도 다 그건 안 맞는 얘기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 지원해주고 그러면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이 가장 꺼리는 거 뭐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미국하고 공동 설계하고 공동 건조해가지고 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미국도 우리한테 응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유도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NCG라고 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했어요. 뉴클리어 컨설터 그게 이제 핵 협의 그룹이에요. 핵 협의 그룹. 미국이 만든 거. 네네. 우리가 핵 확장 억제를 해주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나만 핵무기 만들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래 NCG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확장 억제 확실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SCG를 만들자.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자. 조선 협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받을 거 받고 어떻게 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소에도 일정 MR로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이나 현대 이런 데서도 물건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슬롯 도커도 비워놓고 하는 거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또 조선소 일꾼 내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정부하고 정부들끼리 이렇게 상의하고 일정하게 물량을 공급해 주고 미국이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정부에서 막 물량을 주다가 조선소로 기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다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혁신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오랫동안 되고 정부에서 수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정하게 뭐 물량도 수주를 해야 조선소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 양국 간의 협의체 SCG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협상의 지렛대를 잘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우라늄 전홍축,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뭐 그런 뭐 미국의 사실상 허가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같이 뭐 우리나라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까지 우리가 봐야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다.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같이 설계한다는 건 좀 내가 좀 너무 나간 거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거예요. 미국이 제일 꺼리는 것 중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항공모함은 자기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그건 네네. 누구도 넘사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 전 단계 참저 군함 뭐 군수 지원함이든지 연안 네. 전투함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 같이. 거기까지 가서 그때는 한참 오래 걸릴 때니까 그 이후에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시설 투자해 주고 뭐 배 만들어 주고 그뿐만 군함뿐만
선박만이 아니라 우리 LNG 선박이나 쇄빙 LNG선, LNG 쇄빙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초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절실하거든. 지금 다 노후돼 가지고 거기서 막 그 쉽스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정부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참여하시오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도 만들어 주고 하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미국도 공급해 주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또 다른 국가에도 팔고 연안 뭐 군함까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우리도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해야지. 네네. 그죠? 그래야지 상호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뭐 과거에 미국 우리를 많이 도와준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우리도 협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도 네. 파병도 같이 하고 뭐 다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야말로 우리 걸 주고 우리도 원하는 걸 받아내는 이런 상호회적인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는데 근데 최근엔 보니까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방향이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 됐다가 이제 나머지 끝날 것 같은데 네네. 제 일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저 방위비 분담 500% 안을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틀려요. 미국은 의의가 엄청 권한이 커요. 그랬더니 대통령 혼자 떠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국방 수급법에서 28,500명 철수하려면은 의회 동의 얻어라 매년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뭐 본인은 내가 이렇게 1,500억 불, 뭐 3,500억 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걸 막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방위 분담 우리도 이제 매년 한 3조 5천억 4조 정도 주는 거예요. 직접비가 1조 5천억이고 나머지 뭐 세계 최고의 그 평택 기지도 있고 오산 기지도 있고 그런 간접비까지만 한 3조 5천억 4조 원을 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매 주장하는 게 1조밖에 안 받는다 그래요. 그 1조도 누적돼 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해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더 내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막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고 그러고 벗겨먹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500명인데 45,000명인가 88,000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이제 3년 반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의회는 쭉 하잖아요. 미국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행정부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 그때 미국 의회가 굉장히 커요.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주일 미군도 있고 주한 미군도 있는데 주일은 일부는 아시아 전략의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조하에서는. 그다음 한국은 린치핀. 그 둘 넘어지면 집이 무너지고 마차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어떤 장성이 한국은 큰 한국마음이다. 중국 턱 밑에서 맞아요. 중국을 고정된 한국마음이다. 그 정도로 네.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떠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축을 하든지 철수하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고 막 철수하려면 철수해 하면은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뱉은 걸 이제 의회에서 딱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우리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전략을 해서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제일 목적은 북한의 재남침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거였다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도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남한이 압도한다고 알아요. 미국에서도. 네. 우리가 무기 성능도 많지 전쟁은 돈 없으면 지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이. 응?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핵 확장력도 우리가 해줄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북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북한 대남침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 살기 좋은 그 주한미군 기지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잘 해줬잖냐. 엄청나 대접부터 잘해주고. 진짜 우리 주한미군들은 선호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대접을 잘 받. 그렇게 해줬는데 자꾸 주한미군 문제만 있으면 설수한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응?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자꾸 농락하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버장머리고 좀 센 발언인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1기 때부터 계속 주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다고. 미국 전체적인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확실히 더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죠. 우리의 국익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뭐 훨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트럼프하고 엇박자를 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전자권 환수 이슈가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바뀌죠.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전시가 되면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군 허스타는 부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전쟁은 미국이 끌고 가는 거고 우리는 보조하는 거,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휘자가 되고 미국 부사령관 허스타가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 차원에서 보면은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세계 1등 국가 최대 강대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데 미국에서 기분 나쁘면 야, 나 지원 안 해줄 거야. 응?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를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부사령관으로 간 거는 거의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수대 정권이 있으면서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북한이 도발할 때가 되면은 미사일 쏘고 막 긴장감이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는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어요. 김정은이가 돌아버린다든지 죽었다 뭐 나 죽고 다 죽는다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휘권 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전쟁 억제력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기가 전쟁을 딱 끌고 간다 생각하면은 억제력 면에서는 오히려 낫죠. 내가 지휘해가지고 북한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겠어 하면은 하는 거하고 한국군 네가 가고 내가 따라갈게 하는 거 틀리죠. 억제 차원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이기고 봐야 되잖아, 이기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기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마찬가지 다 피해는 입는 건 마찬가지인데 첫째가 억제, 둘째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뭐 지휘관하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야 뭐 신속하게 지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시작전권을 이미 우리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도 언젠가는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양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급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뭐 남들이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정도로 이 정도면 북한의 핵 문제까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강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때는 막 미국이 서둘렀었거든. 네.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 성격들은 다르지만은 저는 뭐 해도 크게 우리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큰 소리 치면 돈을 내가 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미국 가 그러면 내가 국방비를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수백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같이 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뭐 자존심 내세우면서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우발 상황을 다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 미국도 자존심이 안 상하겠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해도 된다.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면 그때는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공약 때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서두를 건 아니고 이해득실을 잘 따진 다음에 서서히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약도 그 상황에 따라 약간씩 수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국익이라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은 아메리카 그리 가는 거고 코리아 퍼스트면 코리아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에서 항상 그것도 고민하고 전자권 전환 이런 것도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는데 어떤 것이 유리하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에다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굳이 우리가 빨리 해달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구독해달라 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100만 조회수 올라간 것도 있고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좀 어려운 주제지만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미국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라고 안 해도 되는지 왜 박수만 치는지 이러면서 정말로 국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든 정책과 그런 것들이 전략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어떻게 된 퍼스트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당국자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시대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근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